항상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그게 뭐,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서 강의를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강의는 뭐, 교육청, 뭐, 학교, 뭐, 교사, 뭐, 혹은 뭐, 학원, 학부모, 그래서 진짜 한 50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100번은 넘는 거 훨씬 넘는 것 같고 1000번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00번 정도 뭐 이렇게 강의한 그런 내용이라 뭐 사실 이제 눈 감고 외우는 정도 수준인데 핵심 포인트만 또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그렇게 뭐 많이 없고 어차피 뭐 우리 강의할 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은 딱 뭐 5분, 10분에 딱 이제 끝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중요 모티브만 딱 이제 캐치해서 알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뭐 교육 쪽에 계시고 검사를 쓰시니까 그렇죠? 뭐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대량 검사는 뭐 학지사 가이던스죠. 무슨 뭐 성격 검사는 MBTI죠. 뭐 홀랜드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로 많이 하시죠. 뭐 커리어넷, 워크넷에 뭐 검사들 뭐 쭉 달려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검사들하고 제가 개발한 종합적성 검사가 뭐가 다르냐? 예, 뭐가 다르냐? 이거 정도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뭐가 다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진로와 적성 관련된 검사들과 RSAT 종합 적성 검사는 확실한 차별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점이 명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솔직하시네요. 예,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 종합 분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문영석 선생님도 학생들이 이제 적성 찾을 때 뭘 봐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봐야 되고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좀 어울릴 만한 거 뭐 등등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아시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체계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그 요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심리적인 그 심리 이론적인 그 어휘로 풀어보면 적성의 네 가지 심리적인 요소인 거고, 그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심리 구성의 중요한 개념들,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BTI는 성격을 재는 검사죠. 그렇죠. 능력 검사는 뭐 예를 들면 웩슬러 검사나 뭐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흥미 검사는 뭐 많이 아시는 뭐 홀랜드 검사, 직업 흥미 검사, 뭐 스트롱 검사 이런 것들이 흥미 검사고요. 직업 흥미 검사.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 검사가 간혹 있죠. 그렇죠. 커리어넷 워크넷에도 뭐 직업 가치관 검사 뭐 이런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적성을 분석할 때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보려면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네 가지 정도를 알면 되겠구나.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매우 간단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종에 어떤 그 분야에 잘 맞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디에 맞는지, 능력이 어디에 맞는지, 흥미가 어디에 맞는지, 가치관이 어디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커리어넷, 워크넷, 뭐 가이던스 검사, 뭐 등등, 학지사 등등, 뭐 EBS도 있고 요새 뭐 검사가 너무 많으니까, 다 비슷해요, 또 내용이.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네 가지 요인은 어떤 개인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뭐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 그 마음 어딘가에 그렇죠? 뇌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속 어딘가에 성향, 능력, 뭐 뇌는 뭐 능력은 뇌의 인지 그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흥미도 내 흥미는 뭐 내가 뭐 좋아하느냐는 내 마음속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관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커리어넷 워크넷에는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다 측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건 있는데, 뭐 성격 검사는 뭐 커리어넷에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워크넷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다른 요인들은 뭐 직업 흥미 요인,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적성 검사, 뭐 가치관 검사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 예를 들면 성격 기준으로는 어떤 분야, 능력 기준으로는 어떤 분야, 뭐 흥미, 가치관 요인 기준으로는 어떤 분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렇습니까? 예? 야, 너는 예, 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뭐 이제 뭐 우리 센터에서 이제 진로 지도도 하시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뭐 예체능 예술 쪽이 좀 좋은데요. 흥미로우니까 예술 쪽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뭐 IQ 검사를 했더니만 뭐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이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뭐 예술 쪽을 뭐 흥미 있어는 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재주는 없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겪을 수 있는 학생들의 적성의 구조의 다양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학생들 굳이 학생들 얘기할 것까지도 없이 선생님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복잡한 커리어를 갖고 삶에 있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경로를 바꾸시고 시행착오를 하시고 공부를 또 따로 하시고 뭐 우연히 어떤 걸 만나서 겪다가 또 이런 분야로 등등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이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녀왔고 뭐 컨설팅도 해봤고 뭐 사업도 해보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진로 코치 전문가로 그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저는 상당히 좀 그 다양하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걸 적성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성을 그 심리적인 그 구성만 갖고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뭘 갖고 선택을 합니까? 뭐 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뭐 성취 수준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뭐 많이 따지죠. 그렇죠? 물론 경제적 가치가 이제 가치관 안에 들어 있겠습니다만 이 경제적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관의 일부로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유일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거의 상위권 모두가 이제 다 의대에 지원하고, 그 뒤부터 뭐 공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그게 진짜 적성에 의한 선택인지 우리가 적성에 의해서 선택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돈 벌려고 선택한 그런 직업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에서 예를 들면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뭐 라이센스 발급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희소하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뭐 1인당 뭐 그 의사수, 1인당 어떤 자격수 이런 게 너무 뭐 적었다가 갑자기 확 많아진다. 이러면 진짜 낭패가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 보면. 왜냐? 적성 갖고 선택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이제 어떤 직종의 이제 경우 얘기고 보통의 다른 직종들은 거의 대부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고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잘하거나 잘 맞는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높은 성취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낮은 레벨이 되는 그런 시장의 원리가 항상 이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 빼고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어떤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적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나왔고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재서 그 이제 그걸 잘 버무려야죠. 그렇죠? 예. 야, 이게 성격은 어떻고 능력은 어떻고 흥미, 가치관 어떤데 그럼 그 중에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과연 뭐 나중에도 그런 게좀 유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의대와 공대 의 사례를 기준으로 만약에 설명을 해보면 아, 애가 그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뭐 물론 되게 창의적이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하기는 해. 하지만 아, 공대나 이런 데 가면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야. 물론 잘하면 잘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그냥 의대에 가자. 예, 그래서 그냥 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그 경제적 성취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희생을 하든지 뭐 다른 어떤 그 뭐 취미를 통해서 뭐 성취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뭐 등등 이런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진로 적성의 지금 선택, 그렇죠? 뭐 선생님이 하시면 코칭, 상담 이런 거에 선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판단, 그 분석 판단 이런 것은 매우 일단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알고 나서 그 나머지 뭐 이제 선택의 문제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직종에 뭐 어떤 분야에 아무리 잘 맞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뭐 의대 가라고 했다. 혹은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줄 테니까 너는 회사를 경영하라고 했다. 이러면 그런 적성에 의한 선택과는 달라지는 셈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실제로 그런 걸 선택하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어떤 뭐 선택의 문제니까 그걸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적성 검사 이건 도구기 때문에 그 개인의 그런 심리적성 구조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를 위한 도구를 만든 게 제가 만든 이제 종합 적성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종합 적성 검사는 어느 한 요인을 재는 것이 아니고 적성의 네 가지 심리적 구성인 그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재서 그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우선적이고 어떤 직업이 더 뭐 예를 들면 더 부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위 순서를 매겨줍니다. 예, 이게 아주 기계적인 겁니다. 예, 통계적으로. 예, 그리고 선택은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아, 코칭하고 이렇게 어떤 관리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 검사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의사결정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잘 되시죠? 예. 오늘 강좌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예. 자, 요 내용만 이제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요 장표, 다음 장표까지만 보시면 돼요. MBTI 잘 아시니까 제가 MBTI를 여기 예시로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MBTI는 요즘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MBTI 여러 가지 통계들 보면 MBTI별 직업 통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MBTI 유형별 직업 분포가 높은 직업과 낮은 분포 직업 이런 것들이 쭉 통계로 다 나와 있죠.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다 통계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ISTJ는 뭐 사무직, 뭐 무슨 공공 분야 공무원, 뭐 조직, 회사, 뭐 연구원
뭐 등등 이제 뭐 그런 직종들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 맨 밑에 있는 ENFP 직종은 뭐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그래서 뭐 활동을 많이 하고 변화무쌍하고, 예를 들면 외부와의 소통이 많고, 뭐 소통이 많다는 건 말하는 것과 인간관계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 스케줄 자체가 매우 자유분방한 뭐 이런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직업이 잘 맞는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자, 근데 요거 한번 더 한 차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격 유형하고 이제 흥미 검사의 흥미 유형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별개.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격이 ISTJ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홀랜드 흥미 검사에서 탐구형이나 뭐 관습형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ENFP 성격 검사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예술이나 그렇죠, 뭐 대인관계 S나 이런 것만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물론 비율상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과 흥미는 뭐 물론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매우 어떤 유형이 다른, 짝이 다른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ISTJ라는 유형이 있는데 ISTJ면서 홀랜드 검사 흥미 유형에서 R타입 현실형이 나와 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STJ 성격 유형인데 흥미 유형은 현장형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추천 직종이 예를 들면 엔지니어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형이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손재주나 기술 같은 걸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의사나 치기공사 이런 것도 현장형의 일부로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ISTJ는 그 신중하고 조용하고 이제 탐색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현장형이 나왔다고 해서 뭐 막 그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기술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탐구형 뭐 많이 나오겠죠? ISTJ 유형이. 네. ISTJ 유형인데 예술형이야.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으니까. 뭐 흥미는 그런가 보죠. 그렇죠? ISTJ 유형인데 대인관계 사회형이야.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 좁은 인간관계지만 사람을 깊게 사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ISTJ 유형인데 기업형이에요. 이게 이제 기업을 이끌고 싶은 그런 기업인 흥미인데 성격 타입은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뭐 그런 CEO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ISTJ 유형인데 관습형이야. 요건 되게 많겠죠. 아마 뭐 거의 한 그 4, 50%에 육박하는 정도가 아마 ISTJ는 이제 관습형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성격 유형을 어떤 걸 갖느냐와 이렇게 흥미 유형을 흥미가 어떠냐, 그 사람의 같은 사람의 흥미가 어떠냐는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다. 물론 상관관계가 높은 유형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종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검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성격 검사만 하게 되면 요 유형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격 검사에 이 사람의 흥미가 무슨 리아색, 예를 들면 기준으로 어떤 흥미인지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예. 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해보면 그냥 개별 해석만 나가는 것이고 종합 해석을 하게 되면 얘네 둘을 종합을 해야 되죠. 종합을 하는 로직이 섞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종합 분석 검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요인으로 개별적으로 뭐 유형론이든 특징론이든 만드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방식, 뭐 문항 설계하고 이론을 하고 이제 문구를 만들고 이제 통계 작업을 하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여러 개 검사를 그거를 싱크를 맞춰서 해석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많이 없고
예. 그 커리어넷 워크넷 아까 말씀드렸는데 커리어넷 워크넷에는 개별 검사들이 달려 있죠. 그렇죠? 예. 개별 검사들이 따로따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이하든 비슷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런 이제 어떤 뭐, 뭐 용이성, 뭐 난이도의 차이,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뭐 더 깊은 고안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자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검사가 제가 파악하는 한 해에 적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 중에 종합 검사는 저희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왜냐하면 직업 추천을 해도 모든 유형에 대해서 매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그나마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려고 그림 형태로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요게 실제로 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체예요. 많이 보시는 X, Y, Z 뭐 축 뭐 이렇게 이제 뭐 수학 배울 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요 가로축 검사 1 그러니까 어떤 검사 하나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로축 검사 두 번째 검사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검사 1과 2를 하면 검사 1의 결과 어느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 검사 2와 맞닿는 부분. 예, 하면은 검사 1, 2가 서로 합쳐지는 그런 위치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하나 더해서 검사 3,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Z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요거 하나를 더 쓰면 가로, 세로의 깊이까지 해서 어떤 이제 접점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 접점이 바로 뭡니까? 이 접점이 바로 뭡니까? 기습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 접점, 지금 빨간 공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접점,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적성 검사에서. 요거 맞추시면 제가 상품이라도 뭘 드려야 되겠네요. 채팅이시든 마이크시든 이거 키시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만 듣고서.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여기서 정답을 말씀하시면 참 얼마나 이게 진짜 보람이 느껴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적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검사를 여러 개를 하면 그 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검사가 서로 맞닿는 부분, 그러니까 일치하는 부분,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모두 다 교차하는 부분, 그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 분야, 적성, 뭐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위치는 어떤 사람이 검사했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했을 때 서로 맞닿는 부분, 서로 교차하는 부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아, 그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분야를 찾는 게 학생의 그 적성을 정확하게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적성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직업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격 검사를 했는데 직업 추천이 10개가 나왔어요. 어떤 유형이라서 뭐 어떤 유형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10개가 나왔어요. 직업 추천이. 그렇죠?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성격을 축적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개 직업 추천이 검사 결과지에 나왔어요. 두 번째 검사를 했는데 거기는 한 8개쯤 나왔어요. 예를 들면. 8개쯤 나왔다고 쳐요. 두 번째 검사는 직업 흥미 검사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격 검사에서 10가지가 나왔고 흥미 검사에서 8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겹치는 게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한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격 적성 검사에서 10가지가 나왔고, 그 중에 3가지는 흥미 검사와 겹치는 그런 직종 분야가 나왔다고 가정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흥미 검사에서는 8개 그 검사 추천이, 그 직업 추천이 나왔는데, 그 중에 3개는 성격 검사의 결과와 동일한, 일치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3가지 직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프에서 이 4분면에서 같이 합쳐지는 이 위치에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몇 개가 있다는 거죠? 3개요. 3개죠. 그렇죠. 그 3개를 추천하는 게 학생 적성에 더 잘 맞는 겁니다. 맞죠? 네, 우리가 성격 검사나 흥미 검사를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 추천, 8개 추천이 나오면 그 중에 어떤 게 더 맞고 덜 맞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단일 요인만 검사를 하면 그것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그럼 그 중에 딴 데서도 있는 거는 이거는 겹치네. 그럼 이게 검사가 3개가 되고 4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점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추출해내는 우리 검사 그 결과, 소위 이제 추천하는 적성 분야, 직업의 개수는 적어지고 그거는 점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더 잘 맞는 그런 그 직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이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어떻게도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렇죠? 예, 뭐,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간 수치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만 갖고는 뭐 이게 지방간인지 간암인지 무슨 뭐 간이 괜찮은지 뭐 좀 많이 망가졌는지 어쩌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 뭐 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검사 다른 걸 더 해보는 거죠. 예, 보다 정밀한 걸 보거나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다른 걸 본다든지. 그렇죠? 뭐 초음파를 보고 MRI를 보고 뭐 피검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 이제 검사 결과 안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걸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것과 매우 저는 유사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 하나로 단일 요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적성의 구조를 여러 개를 검사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걸 보다 구체화 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 이것이 종합 분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 검사를 만들고 그 척도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시듯이 다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검사 기준으로 해보면 진로 작성에 보시는 대로 4가지의 소검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4가지 검사를 다 해야 종합 적성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이게 다 하면 이제 250문항입니다. 80, 80, 60, 30 이렇게 해서 250문항으로 이제 구성돼. 이게 소검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검사별로 그래도 이 정확도를 높이다 보니까 4개 검사를 다 하면 검사 그 문항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래서 애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저도 되게 이해는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외에는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뭐 뇌를 스캔해서 뭐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은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뭐 VR 검사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이제 문항으로 하는 그런 검사가 이렇게 4가지 저희 소검사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재 그 간략하게 좀 훑어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종합 분석 방법하고 뭐 내적 일치도 등 여러 가지 그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다 보면 생기는 그 기술적인 어떤 척도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99페이지 교재 보시는 대로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네 가지, 그다음에 학업 적성, 직업 적성 등등 이렇게 개념도로 이제 구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격 그 요인부터 적성의 요인으로서의 성격 개념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성격 네 가지 유형론에서 지금 외향사고, 외향감정, 내향사고, 내향감정 네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거 왜냐하면 우리가 MBTI를 가지고 성격 측정을 할 게 아니니까, 뭐 저는 그 MBTI를 뭐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가지 심리 유형 기준으로 해서 성격 적성을 판정한다. 뭐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래서 204페이지 보시면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리더, 사교, 분석, 조화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7페이지 보시면 적성이 능력 차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다중지능 이론 기준으로 해서 209페이지 개념도에 보시면은 8가지의 다중지능 그 요인, 그런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 개별 결과를 내고 있다. 그 말씀을 정리를 한 겁니다. 다중지능 8가지 구성 요소 21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는 많이 다들 아시는 그런 내용이실 거예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13페이지까지가 그걸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그다음에 적성의 흥미 차원 214페이지 보시면은 직업 흥미 차원은 홀랜드 직업 선택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고 있다. 216페이지 그 6가지 유형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육각형 모형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 어떤 유형이 있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적성과 가치관에서 가치관 요인에 대한 것. 그래서 가치관 검사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 뭐 독일의 철학자라고 해요. 스프랑거의 이제 그 가치관 이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가지가 되고, 뭐 6가지 이론이 22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있는 6가지 이론, 그 가치관 유형이 되겠고 윗부분 보시면 내적 가치, 중립적 가치, 외적 가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서 그 교재의 종합 적성 파트가 이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시간에는 그 종합 적성 이제 두 개로 제가 나눴고 파트 1에 해당하는 어, 그 적성의 이제 종합 분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뭐 간단한 로직 구성 요소 네 가지와 간단한 로직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하실 거고요. 만약 오늘 처음 들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좀 이렇게 교재 약간 읽어보시면서 제가 요 강의용 요 자료는 그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교재를 좀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메시지 한 가지. 사람의 적성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우리가 단일 요인으로 자꾸 재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게 측정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종합적인 적성을 파악하고 그런 심리적 구성 네 가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직업 환경, 뭐 그 가정 환경,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수준 또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진로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 대신 이제 툴은 종합심리검사 툴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된다. 이것이 핵심적인 제 전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데 말이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제가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그냥 했었는데 예.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렇게 지적하실 부분, 예. 추가하실 부분, 요청하실 부분 등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김민영 선생님 처음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어떠셨는지. 네, 열심히 들었어요. 예. 이제 조금 더 해보고. 예, 네, 예. 녹화한 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 네, 채널에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빠지신 네, 파트 네.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네, 그 다시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다들 예, 다들 이렇게 뭐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면서 지금 이제 서비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그 어떤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양상들 그 프로그램들이 다 많이 붙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많이 쓰시고요. 예, YDMC 이런 것들 뭐 다 참여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쓰시고 예, 많은 그런 피드백, 추가적인 어떤 요청사항 등등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종합적성 강좌 1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2편으로 더 아주 알차고 더 궁금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이 약간 밑밥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요. 예, 다음 주에 완성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다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